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오늘은 금주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 산단 태양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사실은 좀 걱정되는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태양광 산업 자체는 인위적으로 정책적으로 만들어 놓은 사업이다 보니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형성된 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정책의 목적에 맞게 방향들이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얘기는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수익성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은 큰 부분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태양광 산업에 들어오셔서 사실은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산업을 좀 올바로 제대로 전달을 하고 제대로 전달을 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정보로 투자를 하셔서 욕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태양광은 하면 안 돼. 태양광은 하면 안 되는 사업이야. 원전을 해야지 왜 태양광을 해?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파적인, 일반적인 아주 작은 정보만 가지고 전체를 보는 룰을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올바른 정보를 제대로 전달을 함으로써 시장 자체를 좀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주 드리는데요. 이번에 산단 태양광 지원 사업이 나오면서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혹시 관련 업계에 계시는 분들 중에 이 내용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계신가요? 산단 태양광 금융지원은 농업인 태양광에 대해서 우리 금융지원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 산단 태양광 지붕에 대해서 금융지원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 그것 때문에 올 초부터 산단 지붕 임대하시는 영업자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었죠. 사실은 임대를 받아놓고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세요 라고 제가 얘기를 드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영업자분들하고 상담이 들어왔을 때에도 영업비도 그렇고 이제 임대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 산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개통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 아니면 사업이 지속성이 없었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산단 진업에 대한 공고는 나왔고, 그렇다면 우리는 산단 지원 사업을 어떻게 진행될지, 내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금융지원 사업, 그러니까 지붕 위에 태양광 공장 등록이 되어 있는 지붕 위에 지원을 한다는 얘기고, 지원 규모가 1,000억입니다. 제가 얼핏 계산을 해봤는데 90%가 시설 지원이라고 해도 1억 이상 지원 신청을 하시는 100kg당, 99kg당 1억 이상 지원 신청을 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렇게 따진다면 1억 기준으로 따진다고 해도 1,000억이면 100메가입니다. 100메가인데 지금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들어가 보시면 나오는데요. 이건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확인 가능하신 자료입니다. 금융지원 산업 예비순번에 대해서 쭉 잡혀 있고, 금융사업 예비순번이 지금 888번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메가 이상 지금 충분히 채울 수 있을 만한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제가 자주 얘기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올해는 농업인 태양광은 반드시 하십시오.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미는 사업이다 보니 저금리로 사용을 할 수 있고, 저금리로 지금 낮은 단가로 시공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다 보니 무조건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조건이 되신다면. 그리고 그거 이외에 한국형 FIT 사업,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사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지금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할 수 있는 사업, 시공업체 입장들이 어떤 쪽으로 영업 타켓을 보는지 보면 나오는데요. 농업인 태양광, 한국형 FIT, 농업인 FIT, 농업인 태양광, 한국형 FIT가 있고, 지금 농업인 태양광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저금리 융자해 주는 거. 지금 1.75%로 산단 같은 경우는 90%까지 지원이 되면 이건 무조건 하셔야 되는 사업이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게 SPC도 됩니다. 지금 그 산단의 지붕을 임대한 특수목적법인도 되다 보니 이걸 준비했던 기업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게다가 한 기업당 300억까지 지원 한도액을 잡아놓은 걸 보니 근접하게 100억 이상도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있을 테고, 똑똑하죠.
엄청나죠.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자기 돈, 네, 할 수 있는 사업이 됩니다. 준비했던 SPC들이 있을 테고, 공장 지붕을 임대를 해준 기업들이 있을 테고, 물론 지금 개통 확보가 안 되어 있는 데들은 책임을 질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중요한 부분이 그겁니다. 개통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지원 선정이 됐다가도 탈락할 수 있다라는 부분과, 두 번째는 REC를 어떻게 소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안 나와 있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을 해볼까요? 기존에 사업을 하셨던 분들, 사업이 완료가 되신 분들, 상반기에 입찰에 떨어지신 분들, 하반기에 입찰에 참여하셔야 하는 분들, 이분들이랑 경쟁을 하셔야 됩니다. 1.75%의 저금리로 90%까지 대출을 받고 킬로와트당 100만원의 공사를 하는 이 산단 지붕형 태양광들이 사실은 구조밀 비용도 더 작게 듭니다. 왜냐하면 구조밀 비용들을 낮춰야 중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구조밀 비용들도 상당히 낮습니다. 게다가 요즘엔 상단 지붕을 활용해서 브라켓들을 저도 이제 지붕 사업을 좀 많이 진행을 해보다 보니 방수 문제가 정말 이슈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산 브라켓들 들어오는 것들이 워낙에 잘 들어오는 것들이 많아서 타공을 하지 않고 설비를 올릴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알루미늄 바를 사용해서 중량을 많이 낮추다 보니 구조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단 지붕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하는데 보편적으로 킬로와트당 100만원, 그러니까 100kg당 1억 내외에서 공사를 준비를 하고 계실 테고, 이런 분들이랑 경쟁을 하셔서 입찰해서 더 나은 금액을 선정을 받으시기가 쉬우실까요? 저는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항상 제가 말씀하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예측 가능한 게 아니죠. 특별히 정보를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만 산단 지붕형 태양광 지원 사업이 나올 거래, 농업인 태양광 다음에 산단이래, 아는 사람들만 돈 벌으라는 얘기인가요? 그것 때문에 지붕 임대 준 기업들 많이 있으실 건데, 지금 공고 내용 확인하시면 임대 SPC로 진행하실 필요 없죠. 직접 진행하시는 게 훨씬 낫겠죠.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보니 그게 싫으시면 임대 SPC사가 진행을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SPC사가 진행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REC가 지금 이슈가 되는데 수익 예약 물량들이 별로 나오지 않다 보니, 이것도 지금 모 발전사에서 지자체랑 MOU 체결해서 진행하는 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시장가로 REC 경쟁 입찰에 들어간다면 이분들은 얼마에 들어가실까요? 1메가 10억 이내에 공사를 하고 9억을 대출받은 1.75%의 금리로 5년 거치 10년 상한으로 대출받은 사업들, 그분들이랑 REC 경쟁 입찰에서 경쟁해서 살아남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해야 돼. 저 같은 사람은 태양광에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태양광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 조건이 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90% 시설 장염의 90%까지 1.75% 융자가 된다.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이죠. 단 시공업체는 비딩을 하셔야죠. 시공 가격들은 비딩을 해가지고 최저가로 공사를 하시고 무조건 남는 사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입찰? 수익계약이 없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여기들은 지금 현물가로 던져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지붕형 태양광의 장점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랑 경쟁해야 되는, 우리 경쟁 입찰에 들어가야 되는 사업자분들은 또다시 땅을 치시겠죠. 경쟁이 안 되니까. 원가 베이스에서도 경쟁이 안 되죠. 투자비에서도 경쟁이 안 되죠. 대출 지금 가지고 쓰시는 분들, 뭐 농협, 신협, 그리고 새마을금고 이쪽 쓰시는 분들 4% 넘는, 아니면 파이낸싱 쓰시는 분들 4% 넘는 금리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저희도 예전에 산단 태양광을 했었습니다. 2013년, 14년 그때 이제 산단 태양광 어려웠었거든요. 국가 산단 지붕을 임대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게 처음 진행을 할 때 어려움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규제 사항들 많이 풀어놓고 산단에 이런 식으로 1.75% 금리를 준다면, 뭐 솔직히 제가 나름대로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그런 겁니다. 특정 조건이 되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 사업이다. 이건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기존 사업자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태양광 산업은 기존 사업자들을 어떻게 배려할지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REC 선정 안 된 장기결에 계약 안 되신 분들은 어떻게 가셔야 되죠? 농업인 태양광도 아니고
그걸로 저금리 유자 받은 것도 아니고 지금 금리 뽑아봤더니 막 4%대 받았는데 REC 선정 안 되신 분들 매매 시장에 던져 놓는다라고 해서 사실 공사 더럽게 돼 있고 REC 잘 안 나오고 발전 시간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싸게 사간다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적정가라는 게 시장에서 그 다음엔 시장에서 형성이 되는 거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지를 봐야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나오는지를 가름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정책이 나왔다는 거 좋습니다. 산업을 육성해야 되고 산업의 발전 방향들을 잡아가야 되고 정책적으로 유휴 공간들, 활용하지 않는 공간들을 활용한다라는 것들은 되게 좋습니다. 그게 왜 산업단지 공장 등록이 되어 있는 공장 지붕의 하나일까요? 분산형 전환이 목적이라면 굳이 공장 지붕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건물들 지붕도 다 해당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가장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죠. 소규모 태양광, 30kW 미만에 대해서 한국형 FIT로 진행할 수 있는 것들, 건축물 위에 설비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일이 많겠죠. 일이 많지만 풀어줘야죠. 그렇게 된다면. 누구나 30kW짜리 설비할 수 있도록 1.75%짜리 금리 받아서 30kW 하는 것들은 공사비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30천만 원에 못 하거든요. 그럼 조금 더 든다, 3,500만 원 든다라고 치더라도 2천만 원, 2,500만 원 저금리로 융자를 해줄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보급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산단 지붕 그것도 공장 등록이 되어 있는 산단 지붕에만 풀어준다. 중소기업은 90%까지, 중견기업 이상은 70%까지 금리를 내준다는 건 엄청나게 파격적인 산업입니다. 그런 파격적인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특정인들이 정보를 독점을 했다. 우리는 발표가 나고 알았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지금 RPS 입찰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람들을 배려한다고 그러면 산단을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돌려야 되냐? 그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 산업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기회를 엿보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나온 기회는 농업인 태양광과 한국형 FIT와 산단 태양광이 아니면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서 지금 신규 사업이 들어왔을 때 수익성을 맞추기가 어렵다. 산단 태양광 처음에 너무 개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안들이 나오다 보니 지금 시공업체들은 모든 걸 다 던지고 산단으로 붙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영업팀을 산단으로 다 붙어야 되는 상황이고 공장 지붕만 쳐다보고 우리 때도 그랬어요. 가중치 1.5 되면서 진짜 공장 지붕만 쳐다보고 다녔거든요. 아무데나 공장 유휴 자리만 있으면 들어가서 영업하고. 물론 그때의 뭐 판매 가격이 더 좋았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봐야 수익성이 자기 투자비에 대비 아주 좋은 것들이 뭐 15%까지 갈 수 있었죠. 그때도 처음 가중치 1.5가 되면서. 지금 투자비 한번 뽑아보시겠어요? 10%가 자부담인데 90%가 1.75%다? 수익성이 어마어마합니다. 12만원으로 긁고 들어가도 얘들은 수익성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물량이 올해 나온 것들이 100메가예요. 그러면 경쟁이 어렵겠죠. 정책을 되게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정책이 나오는 것들이 나랑 상관이 없다. 특정 일반들의 이야기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기존 사업자들도 민감하게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신규 사업자들은 내가 가야 되는 타겟이 잡히는 거죠. 사실 지금은 공장 임대해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분들은 전부 다 공장으로 가시는 게 맞고 친구들이 공장하고 있어. 공장 등록돼 있어? 소규모라도 하세요. 한국형 FIT면 더 좋죠. 농업인 태양광 가셔야죠. 이렇게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사업이 아니고서는 사실 수익성 맞추기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실 참여하는 방법들은 되게 간단합니다.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나 아니면 저희 카페에 들어오시면 자료들을 딱 올려놨다 보니까 신청 방법도 어렵지가 않아요. 나름대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에서 필요하게 만들어 놓고 안전하게 만들어 놨겠지만 지금은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업 허가를 받았으면 관련된 내용 카페에서 정보 가져오시면 지금 이런 엑셀 자료도 제가 다 카페에 공유를 해놨는데 신청 좀 준비해야 될 서류, 신청 방법,
시스템에 어떻게 접속을 해서 어떻게 신청을 하고 어떻게 참여하는지. 굳이 시공업체들이 들어가지 않아도 개인들이 허가 받으셔서, 산단 산업 진행하시는 분들이 허가 다 받으셔서 자금 지원 신청하실 수 있고, 경쟁률 물론 세겠죠. 그리고 개통에 문제가 있는 곳들도 있겠죠. 그리고 REC의 이슈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75%의 90% 금리는 특정인들에겐 엄청난 기회다 라고 볼 수 있죠. 뭐 당연한 얘기니까요. 90% 받아서 공사하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있죠. 산업을 육성하는 거 좋습니다. 산업의 방향을 잡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건축물 상부를 운영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방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방수 되게 문제되거든요. 산단 지붕 공사하면 태양광 깔아놓으면 20년 동안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걸 중간에 10년 운영한 다음에 다시 철거하고 방수를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물론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붕을 새로 깔고 그 위에 타공하지 않는 브라켓을 사용해서 설비를 올린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대안들을 만들어서 산업을 진행을 하더라도 엄청 매력적인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산단 지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사업 검토를 하셔야 되는 방안인데, 과연 이게 일반 사업자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니면 하반기 RPS 입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 저는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한창 바쁘게 영업하는 기업들, 그리고 산단 지붕 태양광을 준비하시는 사업주분들, 그리고 그거와 연관없이 REC 입찰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 또는 태양광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서 한 번쯤 고민해 보셔야 될 내용들인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계속 한번 찾아보고 있고, 저의 이야기가 언제나 정답이 아니라 그 대화들을 통해서 더 나은 방법들을 찾을 수 있고, 누군가의 이야기, 산업 안에서 생각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공유해보기 위해서 영상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굳이 제 말만 맞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한 번쯤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산단 태양광에 대해서 지원 사업이 나와서 얘기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영상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